정낙일 비교표 정리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4강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과세 표준인데요. 과세 표준도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과세 표준이 우리 공부할 때 좀 암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과세 표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인데 전체적으로 과세 표준은 좀 어렵어요. 어렵기 때문에 또 양도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취득세 보면요.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에 얼마 좀 샀느냐 그 가격으로 하고요.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이라고 하는데 연부 금액이라는 건 매 연단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제외 그러면 안 되고 계약보증금 포함. 이 계약보증금도 사는 입장에서는 더 주고 산 거니까 계약보증금도 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상으로 취득한다. 대가성이 있는 취득이죠.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요. 유상으로 취득하면 내가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또 제3자에게 지급한 직간접 비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우리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거래가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취득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 시가 인정액으로 따지겠다. 요 시가 인정액은 시가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시가로 인정하는 게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또 감정 또는 공매나 경매가액 등 또는 보상가액 등 여러 가지 객관성 있는 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 중에서 시가 인정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지 부당한 거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나오죠. 시가와 요 사실상 취득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끊어서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 퍼센트라면 5%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 부당거래가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부당거래예요. 그러면 차익으로 말하면 3억 원 이상, 비율로 말하면 5% 이상 두 가지 중에 따져서 하나가 차이가 생기면 그 상당한 금액 이상은 부당거래가 되고요. 부당거래가 되면 그 특수관계자 간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 안 하고 요 시가 인정액으로 따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승계취득은요.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데 시가 인정액은 위에 나오는 매매사례 감정 공매가액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상승계취득의 대표적인 게 증여 같은 거죠. 증여라든지 뭐 부담부 증여 이런 게 나오면은 여기 나오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속만 예외로 시가 표준액인데 상속은 사망 이후에 재산을 받는가 요거는 시가 표준액으로 그대로 씁니다. 좀 낮게 평가된 거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상속을 제외한 뭐 무상 중에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는 선택권을 주는데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아무래도 정할 때 낮은 가격으로 정하니까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 2에 해당하지 않은 거 1번도 아니고 2번도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 인정으로 하되 시가 인정액을 산정이 어려울 때는 시가 뭘로 한다?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상속도 아니고 2번 상속 이외의 재산 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담부 증여는 앞에 나왔듯이 부담부 증여는 일부 증여, 일부 유상이었죠. 그러면 채무인수액, 이 채무인수액은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순수한 무상이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부 유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나머지는 시가 인정액 나옵니다. 자, 원시취득은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유상취득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축할 때, 건축하고 개소할 때 실제 들어간 비용, 직간접 비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인 한인자, 법인 한인자는 개인이겠죠. 개인도 건물을 건축하면 원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제 취득은 늘어난 만큼만 과세하니까 증가한 가액, 뭐 토지를 지목 변경한다든지 또는 차량 종류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만 과세되기 때문에 증가한 가액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시가편액은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 개별 필지마다 공시한 지가고요. 5월 말에 발표하는 개별 공시가를 말합니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데 4월 달에 4월 말에 발표하죠. 그러면 이 가격을 시가편액. 시가편액은 시가에다가 표준 정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건축물은 신축 가격의 구조, 용도, 위치, 잔존 가치율, 가감 수익률까지 다 곱해서 나오는데 매년 1월 1일 날 발표하는데 요 신축 기준 가격을 기준해서 구조 용도를 결정한다 그러는데요. 시가편액은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가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인데 작년 34회 때는 요 문제를 출제했는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중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차량, 선박, 항공기 다 말해서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등기 당시 가액을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예외는 시가편액인데 시가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게 시가편액인데 미신고할 때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했을 때 이럴 때는 엉터리 신고니까 시가편액을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이 문제가 틀렸는데 신고를 아니했을 때 미신고,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컸을 때 높았을 때는 시가편액이다 그래 틀렸어요. 왜냐하면 시가편액보다 신고가액이 크면 원칙대로 신고가액으로 하고요. 이렇게 미달했을 때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작년에 틀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특별한 예외는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원래는 등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사유가 되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 취득 당시는 처음 취득할 당시 가격으로 합니다.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을 등록할 때 그다음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연부 취득, 연단으로 취득해서 따라서 등기 등록할 때 이럴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등기 등록하는 물건은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미만이도 6천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세점이지 등록면허세 내야 되니까 이때는 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계절 그리고 다만 요 세 가지 1, 2, 3번에 해당하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을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재평가에서 가치가 올라가든 감가상각으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 반영해서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나옵니다. 법인이 주로 변경된 가액인데 법인 장부나 결산서에서 증명된 가격 이런 겁니다. 개인은 뭐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법인들이 재평가나 감가론에서 가액이 증명되면 증명된 가액으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올해 좀 바뀐 건데요. 제척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경과됐다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따로 내야 되는데 올해 개정돼서 취득 당시 가액, 취득할 당시 가격과 요번에 등기, 뭐 10년 만에 등기하든 20년 만에 등기하든 7년 만에 등기하든 이때 등기 당시 가격 중 어떤 가격이다? 높은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올해 좀 개정돼서 좀 강화시켰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척 기간이 만료 이후에 등기 등록하는 거는 두 개를 비교해요. 처음에 취득 당시 그 취득세, 취득 당시 과세 가액과 요번에 등기할 때 가격을 비교해서 높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요 당연히 채권자가 설정하니까 채권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부동산 가액,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예고등기하니까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부동산 가액, 저당권에 가등기하면 채권 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세권은 무슨 금액이다? 전세 금액, 임차권 주의할 점 월 임대차 금액이고요. 보증금은 제외합니다. 그 말 그대로 월세로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권은 승용지가 아니라 뭐다? 유역지 가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건수로 하는데 우리 말소 등기한다, 지목 변경한다, 하필, 분필 이런 것들은 한 건당 6천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당이라고 표현해요. 과세 표준이 한 건당 6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재산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인 현재, 과세인이니까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 편액으로 하는데 함정은 개인, 법인, 단체 다 시가 편액이에요. 특히 법인은 법인 장부 이런 말씀 안 되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발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다 시가 편액으로 따집니다.
자, 토지는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 공정한 시장 가입 반영한 게 70%고요. 요 비율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32회 때 출제했었고요. 자, 건축물도 시가편액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70%다. 이것도 32회 출제했고. 자, 주택인데 시가편액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 몇 프로다? 60%예요. 이것만 60%입니다. 30회 때는 70%가 틀렸고요. 31회 때는 옳은말이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잘 내기 때문에 토지 건물만 70%고요. 주택은 60%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1세 택자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좀 완화해 줬는데 작년 6월 30날부터 3억 원 이하 그러면 45%고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하면 45%. 그래서 43, 44, 45 이렇게 1%씩 더 올려줍니다. 자, 그래도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60%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1세대 1주택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43, 44, 45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올해도 2023년도 개정된 걸 올해도 그대로 반영할 거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별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그냥 시가편액이기 때문에 참고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면제 공시가격인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이라고 썼다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나 시가편액은 같은 말이다 이러면 돼요. 자, 다만 법률상 국세 용어는 공시가격이고요. 지방세는 시가편액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은 개인은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9억 원을 공제해요. 다만 1세대 주택 단독 소유는 얼마 공제한다? 12억 공제입니다. 그래서 9억 공제가 있고 12억 공제가 있다 보시면 돼요. 12억입니다.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본다. 0보다 작으면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1세대 주택, 1세대 다주택, 다주택이면 집이 두 채, 세 채, 10채 있는 사람은요. 그냥 9억 공제고 올해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다만 1세대 1주택이고요. 단독 소유, 1인 소유입니다. 1인 소유일 때는 우대에서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똑같이 60%다 생각하면 돼요. 자, 1세대 1주택 두 부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우리 부부 공동소유는 인별당 얼마씩? 9억씩. 합산해서 얼마다? 18억을 공제한 다음에 60%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법인은 공시가격에서 0원이에요. 0원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34회 때 출제한 건데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 똑같아 보시면 되고요. 법인은 9억 공제가 없다. 9억 공제가 없으니까 법인은 0원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고요. 작년 7월 4일 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올해도 특별한 거 아니면 60%다.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발표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전년도 걸 그냥 존중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6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개인 법인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산과 별도합산이 있는데 공시가격을 더해서 5억을 초과한 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작년부터 100%였고요. 재작년부터 2022년도에도 100이었고요. 2023년도 100, 올해 2024년도도 100%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억을 공제한 금액, 80억을 공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100%예요. 주택만 이렇게 60%돼 있고요. 개인 법인 다 60%고 법이 여기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100%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계속 과세 표준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같은 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33회 때, 34회 때 연속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공시가격 얼마 빼느냐 이런 것들을 출제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세 표준인데요. 양도세는 과세 표준이 좀 어려워요. 공식에 따라서. 자, 1번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고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필요경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장특공을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과세 표준을 계산 문제로 33회 때, 34회 때 두 번씩이나 계속 계산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원칙은 실거래로 합니다. 실질 거래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고 팔 때 거래된 가격을 안다. 자, 이 토건부 주파 신기 과세세는 배웠죠. 이 7가지는 다 실거래가액의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든 건물이든 모든 거래는 실거래가액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추계조사가 있는데 이 추계조사는 우리 순서로 하면은 매, 감, 한, 기. 그래서 매감 한 기. 나중에 암기하실 때 매감 한 기다. 여기다 이거 빨간 글씨를 안 썼는데 매감 한 기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산은 주의할 점은 환산은 취득가액만 환산하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이 세 가지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추계조사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약으로 매감 한기 이렇게 써가지고 요 네 가지가 추계조사 결정 순서다. 특히 환산 취득가액을 주의해야 돼요. 양도가액은 환산하면 안 돼요. 취득가액만 환산합니다. 자, 실질거래가액을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를 포함해 주는데 실제로 거래했으니까 경비도 실제 발생한 비용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요. 포함해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데 우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자본적 지출, 계량비, 소송과 관련된 비용 이런 비용도 다 인정해요. 다만 지출한 연도에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것은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 사방 사업의 비용, 직접 양도 관련 비용 이런 비용도 다 경비를 인정하고요. 또 건물을 비워주기 위한 명도 비용, 국민주택 채권을 사서 매각해서 손해본 매각 차손 이러한 비용은 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반영해주겠다, 비용 처리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포함은 포함하지 않는 거. 자본 지출의 반대말이 수익적이죠. 수익적 지출은 경비 처리 안 해줍니다. 보유하는 동안에 매년 내는 재산세, 종합부담세도 경비 처리 안 해주고요.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도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다만 증여세 중에서 하나 되는 게 2월 과세, 배우자 직계미소 우리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 되는데 그때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2월 과세 적용할 때만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제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31회 때, 32회 때 계속 나왔는데 두 번 다 틀렸어요. 증여세 2월 과세 시에는 증여세를 공제한다 그래야지 공제하지 않는다. 두 번씩 틀렸으니까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증여나 상속은 공제하지 않는다, 불포함한다 이게 맞아요. 다만 2월 과세를 적용하는 배우자 직계미속만 증여세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평가 차이, 간접 양도 비용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거래가일 때는 이 실질 비용을 인정하지만 추계조사, 좀 아까 우리 매감 한기 예외 추계조사할 때는 기준시가의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계산공제율은 일명 인정비용이라 해서 이것만 인정합니다. 인정비용이는데 토지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타 자산 중 우리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을 잘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재산권이나 나머지는 참고. 다 주의할 점은 취득 당시예요. 다 취득 당시에 토지든 건물이든 다 3% 해주고요. 자, 미등기일 때는 10분의 1을 줄여서 미등기는 0.3%, 0.3%만 공제하니까 등기되면 다 3%지만 미등기되면 몇 프로다? 0.3%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채권은 7%고요. 미등기는 1%인데 나머지 참고로 1%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추계조사 시 계산공제율은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특공이 공제가 되는데 등기된 토지, 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포함해요. 사업용, 비사업용 따지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 조합원 임시권도 되고요. 다만 이 조합원은 원조합원만 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건 제외했으니까 승계 조합원은 안 되고요. 원조합원만 된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토지 건물은 6%부터 20%까지 1년에 2%씩 해서 3년째 그럼 6%고요. 15년째 그러면 30%까지 되기 때문에 3년부터 15년까지 최대 30%까지 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몇 세대 몇 주택?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양도 차익의 20%부터 80%까지 하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유와 거주를 다 맞춰야 돼요. 최소 보유는 3년 이상이고요. 거주는 2년 이상. 그래야지 최소 20%부터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되기 때문에 연간 4%씩이다. 이 토지 건물은 원래 연간 2%씩인데 지금 나와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연간 4%씩 해서 최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씩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특공 배제는요. 미등기 자산 안 해주고요. 국외자산, 특히 국외자산은 장특공이 없으니까 국내 자산만 해준다. 그래서 은근히 잘 틀리게 되는 게 또 국외자산입니다.
자, 기본제는 등기되고요. 양도 소득별로 공제하되 각각 연 250만 원이다. 연 250만 원인데 소득별로 나누면 네 가지 소득으로 나누면 토, 건부, 기타 자산에서 연 250, 그 다음에 주식을 팔 때 연 250이고요. 그 다음에 판상품할 때 250, 그 다음 신탁수익권 250 이렇게 해서 연간 250이고요. 요거는 순서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빨리 판 순서대로 공제하고 나중에 판 거는 공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표준인데 조금 어려운 게 양도세 과세 표준 요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이 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아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4강 과세 표준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